갈릴레이는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종교제 판정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을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야,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도 된 거야? 이 말에 무슨 의미인지는 아나? 내가 딱 알려주지. 갈릴레이가 지동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종교제 판정을 걸어 나오면서 중얼거렸다는 말이지. 네가 아는 걸 보면 정말 유명하기 유명한 말이네.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데? 아니, 진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지. 박사님 찬스를 쓰겠다는 거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죽는 순간까지 신앙과 과학의 공존을 믿은 학자. 과학혁명의 시대로 불린 17세기의 대표적인 천문학자. 그가 바로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는 1564년 이탈리아 도시국가 피사에서 음악가이자 수학자였던 빈센초 갈릴레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따라 피렌체로 이사한 그는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갈릴레이는 18살에 그 유명한 진자의 등시성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1583년 피사의 사탐 예배당에서 천장에 매단 램프가 흔들리는 것을 우연히 보고 힌트를 얻어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추 무게의 무겁고 가벼움에 관계없이 추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망원경을 제작해 천체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1610년 초 그는 30배율로 성능을 높인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해 인류의 신기원이 도달했습니다.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중세의 하늘 세 개의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국 그동안 신앙과 과학의 공존을 믿으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견해를 설파해 오던 갈릴레이에 대해 드디어 교회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에게 로마로 출두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과학 탐구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고 지식과 진실의 추구가 종교 또는 정치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그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이해의 혁명을 일으키며 미래의 과학자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됩니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실험에 대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실험의 객관적인 결과를 교황청에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성무청에서 갈릴레이는 교황 바오로 5세를 비롯하여 여러 추기경과 고관, 영주들에게 자신의 관측 내용과 결과를 열렬히 설명했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주장을 검토하는 이들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교황은 11명의 신학자를 지명해 지동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갈릴레이의 주장을 듣고 검토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나흘이 걸렸는데 신학자들은 최종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지동설이 철학적으로 어리석고 부조리한 것이며 이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체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벨라르민의 추기경이었다. 그는 이미 같은 주장을 한 조르다노 브루노를 화형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1616년 2월 26일 벨라르민의 추기경은 갈릴레이에게 신념을 철회하라고 압박했고 권위는 추상 같았다. 갈릴레이는 추기경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종교재판관이신 여러 추기경 앞에 무릎을 꿇는 바입니다. 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철회 맹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 우선 벨라르민의 추기경은 로마 종교재판의 교황청 회의에서 갈릴레이가 최종적으로 굴복했다고 보고했고 코페르니쿠스 학설에 반대하는 교령이 낭독되고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한 말은 들은 거야? 만 거야? 아니, 그게 말이야. 갈릴레이 재판이 맞긴 맞는데 미니가 날짜를 잘못 알았던 거지. 헉, 날짜를 잘못 알았다고? 아픈데 찌르지 말라고 다음에는 잘 알 거라고. 재판이 2번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릴레이가 살기 위해 참회문을 읽고 재판정을 나오며 진짜 한 말은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하겠어. 갈릴레이 재판의 정확한 날짜를 알아낸 거야? 2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에 신문과 판결 날짜까지 확실히 알아냈지. 첫 재판은 1616년에 있었고 2번째는 1632년인데 그때 갈릴레이는 이미 나이가 70살이었어. 이른이 넘은 과학자를 재판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갈릴레이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궁금하네. 잘 확인해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17세기로 돌아가면
중세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은 다름 아닌 천문학이었습니다. 지동설을 따르는 것은 극히 불경스러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탄압이 가열되면 될수록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일단 코페르니쿠스가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자 1600년 화형당한 브루노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갈릴레이는 1632년 두 개의 주요한 우주체계의 대화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큰 논란이 일었는데 교황 우르반 8세도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가설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데 내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제목처럼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지지자와 코페르니쿠스 지지자 간에 벌어지는 논쟁 형식으로 구성돼 있었고 태양 중심설을 설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이미 70세였지만 종교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이미 고초를 겪은 바 있어 조심했지만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갈릴레이에게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고 죄와 오류를 고백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브루노처럼 담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철의 맹세문을 쓰고 간신히 풀려나 얼마간의 감옥 생활을 거쳐 가택연금으로 감형되었다가 1642년 연금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갈릴레이의 저작들은 가톨릭 교회의 사상적 토대를 뒤흔들고 신적 권위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근대로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는 주장은 단지 독백에 그치지 않았고 과학을 진일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1632년) 로마 교황청은 갈릴레이의 저작 대화에 대하여 발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서 로마로 출두해 자신을 변호하라고 명령했다. 고령과 중병을 내세우며 버티던 갈릴레이는 교황 우르바노 8세마저 등을 돌리자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첫 신문 뒤 수감된 그는 마지막 신문에는 금지된 학설을 지금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 답해야만 했다. 교령이 내려지기 전 마음이 흔들려 두 개의 학설을 다 같이 옳다고 여긴 적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이 자연 상태에서 올바른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교령을 내린 뒤로 내 마음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나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학설을 무조건 참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1632년 6월 22일 갈릴레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법정은 브루노가 33년 전 화형 판결을 받은 바로 그곳이다. 갈릴레이는 7명의 종교재판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지동설이라는 이단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참회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풀려났다. 그리고 재판정인 수도원 홀을 나서는 순간 이른의 노인은 말했다. 그래도 역시 그것은 움직인다. 강철의 의지를 가진 갈릴레이. 갈릴레이는 그래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판결을 받고 나와 머무른 집의 주인이 화가를 시켜 갈릴레이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여백에 태양을 도는 지구 그림과 함께 그래도 지구는 움직인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 이른의 병든 몸에 고문의 위협과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브루노나 코페르니쿠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지. 갈릴레이와 같은 신념, 지동설을 주장한 브루노의 최후는 소문을 확인해보자. 종교 재판을 찾아보니 우연 아닌 우연이 많더라고. 인물과 장소가 겹치지? 그렇지. 33년 전에 브루노가 화형 판결을 받은 곳하고 갈릴레이가 최종 판결을 받은 곳이 도미니크의 성모 마리아 수도원 홀로 같아. 화형? 게다가 무거운 판결을 주도한 사람도 똑같아. 벨라르민의 추기경. 이번에는 브루노를 만나러 갈 거구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중세에는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지구가 움직이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해가 떴다지며 그 졌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제창한 지동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154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5세에 도미니크 회에 가입해 수도사가 되었으나 당대의 지식과 과학을 섭렵한 끝에 수도원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유명한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통해 세계관이 바뀐 브루노는 더 이상 수도원 안에서 조용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브루노는 스위스의 제네바, 프랑스의 툴루즈와 파리, 영국의 옥스퍼드, 체코의 프라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전역을 떠돌며 기존의 학설과는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브루노는 불경스러운 언동으로 모두 130번이나 교회의 규율을 어긴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의심해봐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다. 천구는 무한한 우주이며 항성은 우리의 행성계와 비슷한 행성계의 태양이며 중심이라고 브루노는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와 신앙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브루노는 체포되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로마의 감옥으로 이감됐고 그곳에서 6년간 감금됐습니다. 브루노는 서양 철학사의 가장 논쟁적인 사람의 하나로 종교적 이단자, 르네상스의 시인, 철학적 과학자, 점성술사 등의 복합적 이미지를 가진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브루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재판정과 재판관은 나중에 그대로 갈릴레이 재판에도 등장한다. 재판을 주관한 예수회의 추기경인 로베르토 벨라르미네는 그에게 집요하게 신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내가 철회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말뚝에 묶여있는 나보다 나를 묶고 불을 붙이려 하고 있는 당신들 쪽이 더 공포에 떨고 있다 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예수의 사제들은 브루노의 턱을 새로 된 재갈로 채우고 새꼬챙이로 혀를 꿰뚫었으며 또 다른 꼬챙이로 입천장을 관통시켰다. 산탄젤로 성에 갇힌 브루노는 우주는 무한하며 무한한 수의 세계가 있다 고 외쳤다. (1600년 2월 19일) 일요일 로마의 캄포디피오리 광장에 장작더미가 쌓이고 망토를 입은 자비와 연민단이라는 무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린 채 구경거리가 된 브루노가 끌려왔다. 예수의 사제들은 그를 발가벗긴 뒤 장작더미 위 기둥에 쇠사슬로 묶었다. 누군가 십자가를 건네주자 그는 말없이 뿌리쳐버렸다. 종교가 원인으로 깔려있다고 해도 중세시대 처벌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물론 브루노의 경우에는 그의 생각 속에 지동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과학자는 아니었고 순수한 과학적 이유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 결국 일종의 본보기였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는 설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미니? 예, 생각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동설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돈다는 확신이 있었을까? 가보자. 맞춰봐. 누구를 말하는지. 태양과 하늘을 멈춰 세웠고 지구를 움직인 사람. 내가 그것도 모를까? 코페르니쿠스. 맞아.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정말로 지동설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기도 해.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해. 파이팅!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코페르니쿠스는 이탈리아의 여러 대학에서 교회법과 수학, 천문학의 대가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1501년부터 5년 동안 파도바에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이곳은 나중에 갈릴레이가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각각 원을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은 바로 혁명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우주를 관측하며 자신의 학설을 다듬어 나갔지만 자신의 이론을 출판하는 일만은 피했습니다. 일부 사실을 바로잡기는 했지만 새로운 학설은 전혀 다르지 않았고 1530년이 되어서야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태양 중심설의 초보적인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것도 그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의 온전한 이론은 죽음에 임박해서야 출판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생전에는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핍박과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은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사실에 관해 입 다물어야 했던 상황이 따지고 보면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는 견해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그를 통해 드러내야 할지, 아니면 타고라스 학파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예서와 같이 말로써 친척과 친구들에게만 전수해야 할지 오랫동안 대단히 고심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는 순간까지 출판을 망설이던 책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가 얼마나 주저했는지 알 수 있다. 그의 제자인 레티쿠스는 제이럴리를 출판하며 코페르니쿠스를 설득했다. 부족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등 떠밀린 코페르니쿠스는 전체 회전에 관하여 출판을 허가했다. 출판할 즈음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중풍과 마비 증세에 시달렸다. 전신마비 상태였던 1543년 5월 24일 마침내 천체와 회전에 관하여 견본책이 나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없었다. 바로 그날 오후 코페르니쿠스는 노안으로 숨을 거두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코페르니쿠스는 신이 만든 우주가 이렇게 복잡할 리 없다는 평범한 믿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확신을 갖기는 어렵지 않았나 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주장을 발표했을 때 괜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머뭇거리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마지못해 주장을 출판하도록 했다는 것이지. 이런 이유까지 겹쳐서 그의 주장은 아무런 지지자도 얻지 못한 채 그는 1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지.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